우리가 이게 이상심리학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앨런 베들리 얘기가 자꾸 나와요. 자기 스승이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이게 100대 심리학자 중에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아주 뛰어난 심리학자다. 앨런 베들리 제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공은 뭘까? 이 책의 저자의 전공은 뭘까? 베들리의 전공을 그대로 갖고 있겠지. 앨런 베들리가 무슨 전공이에요? 이게 저자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다는 것도 되게 저는 높게 평가했어요. 아주 좋은 습관이다. 훌륭하시다. 근데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라면 전공이 있을 텐데 그 전공이 뭔지 이 사람이 임상심리학자일까? 어, 자, 이 사람의 전공은 뭘까요? 이 책의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전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해. 인지 맞아요. 엘리카님 역시 훌륭해. 예. 인지 심리학자예요. 앨런 베들리는 인지 심리학자야. 앨런 베들리의 이론 제일 유명한 이론이 뭐예요? 컨텍스트 인코딩이라는 띠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워킹 메모리라는 개념을 만드셨는데 이게 작업 기억이잖아. 우리가 장기 기억이 있어서 장기 기억에서 뭐예요? 작업 기억으로 옮기잖아. 마치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가 있고 램하고 비슷한 거야. 하드 디스크에 있는 것을 얘를 작동시키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 램으로 옮기잖아요. 그게 바로 워킹 메모리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앨런 베들리의 이론이에요. 앨런 베들리는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실험이 바로 그 잠수부 실험이야. 그 잠수부들이 있어요. 잠수부들이 물 속에서 단어를 암기하는 잠수부가 있고 물 밖에서 단어를 암기하는 잠수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회상을 한단 말이야. 그럼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물 속에서 단어를 암기했던 그 잠수부들은 물 속에 들어가야지 단어를 회상을 더 잘해. 물 밖에서 단어를 암기했던 사람들은 물 밖으로 나와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암기한다면 뭐예요? 저기 컨텐츠. 우리는 컨텐츠를 가지고 암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 우리의 워킹 메모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뭐야? 컨텍스트 인코딩이야. 컨텍스트 뭐예요? 맥락을 부호화시키는 거야. 인코딩은 부호화시키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은 뭔가를 기억을 할 때, 그 단기 기억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책에는 사실은 우리는 그 컨텐츠만 보고 컨텐츠를 암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거든. 인간은 맥락도 같이 작동을 시켜버리거든. 맥락도 같이 입력을 해버리거든. 맥락도 같이 부호화해버리거든. 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지. 왜 비가 오면 그 사람이 생각나냐 이거야. 그게 컨텍스트 인코딩이에요. 왜 술 먹으면은 술 먹었던 그 장면에서 갑자기 옛사랑이 떠올라. 뭐 눈물이 울컥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게 바로 이게 컨텍스트 인코딩이야. 이게 대표적인. 그래서 술 취해서 막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했던 거 그 다음에 까먹잖아. 내가 무슨 얘기했니? 난 또 까먹었어. 내가 술만 먹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얘 또 술 처먹으면 그걸 또 기억해서 또 얘기해. 그게 왜냐면 이게 대표적인 컨텍스트 인코딩 상황인 거죠. 우리는 그 맥락을 보호시킨다는 이게 인지심리학자예요. 인지심리학자니까 왜 ABC 띠어리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 임상에서는 클리니컬에서는 다양한 치료 방식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안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abnormal psychology라고 불러. A, B를 붙여서 normal이 아니라 이상이다. 그래서 이상심리학이라고 부르고 그 이상심리학의 대표적인 그 학문이 바로 임상심리학이에요. 임상심리학.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상 상태가 아닌 비정상 상태. 의 행동이나 감정, 그걸 다루는 거야. 그걸 이제 치료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학문적으로 다루는 게 이상심리학. 그걸 치료하는 목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임상심리학. 됐죠?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불안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느냐? 정상이 아니라 이상이 분명히 맞잖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가 어? 저기 여기 밖에 저기 초인종이 막 울려요. 그럼 난 지금 방 안에 있잖아. 초인종이 갑자기 울리면 약간 불안하겠지. 그 누구지?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 누구야? 라고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 불안 맞아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분명히 들었잖아요. 이거 불안 맞아요? 좀 헷갈리죠? 그렇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상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abnormal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 이걸 넘어서게 되면 얘는 불안이고 얘는 우울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얘는 DSM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에서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어요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진단을 받고
그게 측정을 해보면 그게 진짜 불안인지 우울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나는 되게 기질적으로 불안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안 그럴 수 있어. 그건 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이상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그 불안. 그리고 그것이 임상적 치료의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DSM에 나온 정의. 거기에 합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여기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나는 불안해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골랐냐? 이 책은 우리가 이제 그 임상을 다루는데 그 이상 심리학을 다루는 수없이 많은 심리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상황을 인지적으로 다룰 수도 있잖아. 행동적으로 다룰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인지 심리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식은 뭘까? 인지 심리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식은 인지 치료나 이런 방식을 쓰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봐. 사건을 재구성해봐봐. 인지적으로 재해석해봐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솔루션들이 다 뭐예요? 다 인지적 솔루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뭐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얘기보다 더 많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뭐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이니까. 그래서 인지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책을 볼 때 이 사람의 전공이 뭔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불안을 앵자이어티라는 것을 이건 인지심리학자들이 인지적인 방식으로 다룰 거고 어떤 정서심리학이라든가 동기심리학이라든가 이쪽 있는 사람들 걸 정서적으로 뭔가 다루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다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예.